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축척 변경 파트는 반드시 시험문제에 나온다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 이동 파트에서 축척 변경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등록 사항에 관한 정정. 얘네들 두 가지는 작년에는 두 문제가 다 출제되었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한 문항 아니면 두 문항은 꼭 출제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척 변경에서 하나, 등록사항 정정에서 하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거기서 하나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6회 틀린 것은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축척 변경위원회를 둔다. 근데 이거는 상설기구는 아니다, 그죠? 상설기구는 아니다.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항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요. 그 다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그 다음 위원은 지적소관청에서 뭐 하는 거다? 위촉하는 거고, 위원장은 지명하는 거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숫자는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숫자를 보게 되면 15, 20, 그 다음 66, 11, 그 다음에 20, 30,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 그 다음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전원 나오는 거 몇 번? 2번, 그죠? 그래서 전원 나오는 거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숫자와 관련되는 지문은 반드시 암기해놔야 한다. 그래서 숫자 이 암기한 내용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숫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여기에 20일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죠? 그죠? 그러면 15일은 뭐예요? 청산금을 산정하고 나면 며칠 이상 공고해라? 15일 이상 공고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며칠? 20일 이내. 납부 6월, 수령 6월, 이의신청 1월, 심의의결 1월 이렇게 가죠. 시행공고 20일 이상, 경계점 표지 30일 이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분의 1은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뭐 하는데 구성하는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몇 인이야? 5인 이하라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회의 소집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원 하나 나오는 것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숫자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다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이게 1순위죠. 1순위. 그 다음 지문들이 이제 서술형 지문이라고요. 그럼 서술형 지문이라면 이제 지문에서 주체를 바꾸어서 낼 수도 있겠다, 그죠? 지적소관청 들어갈 자리에 축척변경위원회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위원회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지적소관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절차상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의 정리, 뭐 지번별 조서를 언제 만든다는지, 청산금 조서는 언제 만드는지, 그런 용어의 정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무슨 사항, 심의 의결 사항이 뭔지를 또 암기해 놓아야 되겠죠. 그 정도 정리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다음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다라고 되는데, 이때 청산금 조서의 용어의 정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청산금 조서는 언제 만듭니까? 청산금을 뭐 했을 때? 산정했을 때 만드는 게 뭐다? 청산금 조서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뭐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청산금 조서는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을 산정할 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다? 틀렸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뭘 해야 한다? 확
확정 공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절차적 서술형 질문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측량을 했을 때는, 완료했을 때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 즉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측량 후의 면적을 한다? 비교해서 그 변동사항을 적어 놔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청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만드는 게 지번별 조서. 그래서 조서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산금 조서와 지번별 조서의 용어의 정의도 좀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옳은 것은 볼게요.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축척 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뭘 작성해라? 지번별 조서.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30일이 아니라 며칠? 20일.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소관청은 20일 이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체 없이. 그럼 이런 지문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체 없이 들어갈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지문이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체 없이까지 우리가 지문을 공부하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적 변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벗어나면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 숫자 들어가는 거, 만약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2030 1520 6611 2030 1520 6611 3분의 2 2분의 1 숫자 다 적어 놓고 여기에 이 내용은 한다? 없었는데 라고 판단 쓰면 그 자리는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축적 변경이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3번.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의신청도 관련해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주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을 1월 이내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에게.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누구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이의신청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런 3번 유형의 문제가 가장 기출문제 유형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들은 이처럼 깔끔해요. 대부분.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을 누구로 해라? 토지 소유자. 다만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몇 인 이하라면 5인 이하라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위원회에 뭘 거치고? 의결.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라? 승인. 이렇게.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이 순서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친 후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겠죠. 그 순서가 동의, 의결, 승인. 이런 절차적 순서, 이런 것도 지문의 위치를 바꿔놓으면요, 지문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그렇게 해요.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뭣을 취해라. 경계점 표지.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된 때는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무슨 공고? 확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축척 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가 축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축척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승인권자지 이거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자는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척 변경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금방 보시다시피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서 축척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축척 변경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이때는 의결하고 뭘 거치지 않는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않는 게 몇 가지? 2가지. 그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동의는 받지만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 해당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이 지문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해가지고요. 뭐 한다? 합병을 전제로 축척 변경을 할 때 뭘 전제로? 합병을 전제로 축척 변경할 때 그때도 뭐다?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다 거치지는 않고 뭐만 받으면 된다? 동의만 받으면 되고 의결과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개 해당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뭐다? 합병을 전제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달라. 그죠? 합병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뭐만 받으면 된다? 동의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중요 지문이에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뭣을 취해라? 경계점 표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해야 된다. 이 지문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2번 지문 있잖아요. 위에 있는 2번 지문은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척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요, 토지의 표시사항은 전부 다 새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만 새로이 결정되느냐면 면적만 새로이 결정된다고요. 면적만. 근데 일반적 의미의 축척 변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면적만 새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 새로이 결정된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축척 변경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게 얘가 안 나왔어요. 얘까지는 나왔거든요. 해당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축척 변경은 동의는 받지만 의결과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때 축척 변경을 할 때는 뭐만 새로 결정한다? 면적만. 근데 본래적 의미의 축척 변경은 동의, 의결, 승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표시사항은 다 새로이 결정한다. 그래서 구별해 두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의해서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자, 이때 축척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면적을 다 새롭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위의 경우, 아래의 경우가 면적은 공통점이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 항상 요 지문은 예외적인 지문으로 떼놓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은 뭐다? 동의, 의결, 승인. 이렇게 해서 축적 변경을 했을 때는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표지사항은 새롭게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축적 변경도 있는데 그때는 뭐만 결정한다?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얘를 가지고 아직까지 정답으로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정답 결정하면 조금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 구성, 축적변경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실제 기출문제에 가장 뭐다? 근접해 있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되거든요.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맞다, 그죠?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한다가 아니라 뭐다?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되죠. 이 경우 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야?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 위원은 해당 축적 변경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다음에 지적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위촉한다. 요 지문도 조금 조심해 둘게요. 위원장은 야 너가 해 라고 지명하는 건데 위원은 이런 사람이 어떨까요? 라고 뭐한다? 위촉한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이런 유형의 문제도 실제 기출문제 유형에 딱 맞죠. 단답형으로 깔끔하게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공고랍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시행공고를 하는데 이 시행공고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시행공고는 언제 합니까? 시행공고 전의 단계가 뭡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뭘 거치고 동의, 그 다음 위원회에 뭘 거치고 의결,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를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뭐가 있을 때? 승인이 있을 때.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 내면 대부분 수험들이 잘 못 풀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못 푸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8번 아니 알맞는 내용의 순서에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유형도 뭐예요? 기출문제 유형에 상당히 뭐다? 근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관로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관로 이내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뭐 해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경계점 표지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30일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누구는 토지 소유자 또는 뭐는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뭐 누구는 점유자는. 그래서 앞에 지문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 다음 며칠? 30일. 이건 20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이 뭐다? 결정되어 버린다. 그죠? 혹시 모르니까 앞 밑에도 보는 거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며칠? 20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이런 지문 보면 오히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앞에 관로 같은 데 보면 지적소관청에 꼭 들어가도 굉장히 뭐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지문이 아주 간단한 지문이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뭐다? 실제 상당히 뭐다? 헷갈려요. 됐습니다. 가볼게요. 뭐야?
다음 9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얻었을 때? 승인을 얻었을 때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를 합니다.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래서 공고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했을 때도 공고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이렇게. 그래서 20일하고 15일 위치 바꾸면 굉장히 뭐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의 공고는 15일 이상. 그죠?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는 뭘 작성하고? 청산금 조서. 그래서 청산금 조서는 뭘 했을 때? 청산금을 뭐 했을 때? 산정했을 때 작성하는 거다. 당연하죠. 청산금이 산정돼야 청산금 조서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며칠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공고하여 누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3번 이런 지문들을요. 첫 번째 틀리게 할 때는 청산금을 산정한 때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이러면 뭐다? X겠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를 물어본다는 거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청산금 조서는 언제 만드는 거고 지번별 조서는 언제 만드는지 용어의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금을 산정해서 만들 때 만드는 게 뭐다? 청산금 조서. 그럼 지번별 조서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축적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의 변동상을 비교한 대차 대접 형식의 표가 뭐다? 지번별 조사. 그럼 두 번째 정답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15일 이상 공고하여 여기에 있겠죠. 이걸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렇게 나오면 뭐다? 틀리겠죠. 이제 그렇게 틀리게 하는 게 기출문제의 유형이라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문을 바꿔내면 이제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풀어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문을 틀리게 만든다고요. 그럼 여기서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말고는 한 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열람이에요. 15일 이상 공고하여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죠. 열람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람 기간 또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이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뭐다? 높은 지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결론은 뭘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척 변경은 여러분이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20, 30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15, 20, 6, 6, 1, 1 앞서 했던 거 있잖아요. 3분의 1, 2분의 1, 5일, 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문을 내면 이상하게 못 풀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20일, 30일, 15, 20, 66, 11, 3분의 2, 2분의 1 전원 이 용어는 익숙한데 그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 숫자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고 그 숫자만 암기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만.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 숫자가 어느 지문에 들어가 있는지의 문맥 관계를 뭐야 한다.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되는 지문 있잖아요. 숫자와 관련되는 지문은 그 지문의 문맥 속에 주체 같은 것도 나오면 그 문맥 속에 주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주체. 축척변경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문맥까지도 항상 함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뭐 지금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일 이상 15, 20, 66, 1일에 1호가 뭐예요? 15일 이상 뭐하여?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죠. 그럼 20일은 뭐예요? 납부고지 수령통지죠. 그냥 납부고지 수령통지 기산점을 여러분이 떠올려 한번 보세요. 그냥 20일 이내에 뭐 한다? 납부고지 수령통지한다. 그렇게만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20일인지 지금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청산금의 결정을 뭐 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 또 청산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렇게 내면 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근데 아직까지 출제인이 그런 유형의 지문을 내고 있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가볍게 이렇게만 강조하고 넘어가지만 9월달 가서 동영 문제를 풀거나 백선을 풀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때는 여러분이 20일, 30일, 15일, 20일, 6개월, 6개월, 1개월 이런 애들이 상당히 뭐다? 익숙해져 있을 시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뭐까지 가야 된다? 앞에 기산점까지 함께 가야 돼요. 왜? 축적 변경은 출제인이 문제를 너무 많이 냈거든요. 너무. 내년이 37회잖아요. 그럼 36회까지죠. 근데 우리가 과거 8회 시험 이제는 1년에 2번 쳤거든요, 시험을. 그것까지 합치면 지금 약 나온 것만 해도 한 50문항 정도가 축적 변경 시험에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해 2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럼 나올 지문들이 뭐 한다? 이미 오픈 다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만약에 딱 들어갔을 때 과거 기출지문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거거든요. 자기가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짜집기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성실한 출제위원이 들어가게 되면 짜집기 수준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중요 지문에서 뭐다? 기산점을 바꿔서 낼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뭐다?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말했지만 이게 6월이잖아요. 납부 몇다? 6월. 수령 또 몇 월? 6월. 그럼 납부와 수령의 기산점은 다르거든요.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월이고요. 수령은 뭐다? 통지한 날로부터 몇 월? 6월이거든요. 그래서 납부는 받은 날, 수령은 뭐다? 한 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져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지문이 들어가는 지문의 문맥 안에 들어가는 뭐다? 주체와 함께 뭐 해라? 숫자를 암기해 두시고 이 지문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거 숫자 나면 무조건 난 다 맞춰 라는 사람은 뭐다? 제가 왜 강조하냐면 축적 변경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다 된 사람이라면 뭐 해라? 기산점도 항상 앞에 신경 써서 정리하셔라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경계점 표지 며칠 이내 설치해야 됩니까? 30일 이내 설치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게 안정된 사람은 언제로부터? 시행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런 질문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30일과 경계점 표지만 보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뭐다? 절차상에서 뭐다? 기산점을 바꿔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공부하려면 머리가 갑자기 찌근찌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문은 제가 지금 크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라? 이 숫자가 들어가는 문맥상의 지문들만 먼저 정리해 두시고 그게 정리가 끝난 분들은 이제 9월달, 10월달 막바지 정리할 때는 뭐다? 기산점만 조금 체크해서 딱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제곱미터 가격을 미리 뭐하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이 굉장히 뭐다? 매끄럽죠. 여기서 위원회와 지적소관청의 위치가 뭐다? 바뀌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축적 변경 파트에서는 위원회와 지적소관청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거의 눈치를 챌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허드렛 일 있잖아요. 허드렛 일은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다 해요. 이의신청 같은 것도 접수받는 사람, 위원회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접수받아가지고 그걸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뭐다?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청산을 하려면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뭐 한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은 누가 한다?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근데 제곱미터 금액의 가격을 조사하는 거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허드렛 일은 누가 하고? 소관청에서 하고 심의 의결은 대부분 어디서 한다? 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제곱미터 가격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뭐한다? 공탁한다. 그죠? 근데 내야 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뭐다? 강제징수. 받을 자가 안 받으면 뭐다? 공탁.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10번.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한다? 20일. 그죠? 20일. 그럼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 그죠? 2번 틀렸고 20일. 그럼 뒤에는 다 6월 6월이니까 똑같겠네요. 6월 6일이니까 마지막 지문이 틀리다. 그죠? 여기에는 며칠? 15일. 여기에는 뭐다? 1월. 그죠? 그럼 리얼 지문은 이 신청은 다 몇 월? 1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 뭐다?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에. 수령은 수령 통지를 뭐한 날?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월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도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숫자와 관련해서 문제 내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출제인이 좀 어렵게 가야 되겠다 하면 이런 거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건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출제위원의 생각이라면 조금 가혹할 건데, 이거 너무 기출 문제가 이거 숫자에 집중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뭐다? 기산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직까지 한 번도 숫자는 맞는데 기산점을 바꿔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근데 없을 뿐이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산점도 숫자가 어느 정도 정리된 분들은 기산점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지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청산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도 지문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받은 날과 한 날을 뭐다 바꿔내면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적 변경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한테 아직까지 모자람이 조금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틀린 것은 필지별 증감 면적이 법 규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뭐다? 이내인 경우와 토지 소유자 뭐다?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이를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뭐다? 이내인 경우와 뭐다?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축적 변경 측량을 했을 때 축적 허용 오차 범위가 뭐다? 이내인 경우와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게 되면 새롭게 면적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칙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공부의 면적을 새롭게 정리를 할 때는 측량 후의 면적을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측량 전의 면적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 전환 측량을 하고 나면 임야대장에 기존 등록된 면적이 있을 거고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한다라고 했죠. 그때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다?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측량을 새롭게 했다면 기존 면적을 등록해서는 안 돼요. 즉 측량 후에 면적을 등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내든지 초과든지. 근데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기존 면적을 뭐한다? 정정을 해놓고 직권으로 정정해놓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해버리거든요.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 했죠. 근데 유일하게
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뭐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딱 하나가 이거예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측량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오차익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측량을 했다면 측량 후의 면적을 기록하는 게 맞는데, 유일하게 축척 변경만큼은 오차익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측량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척 변경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해야 될 거고, 나중에 청산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청산. 근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축척 변경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면 그 미세한 오차도 전부 다 뭘 해야 한다? 청산을 다 해야 돼요. 0.03제곱미터 청산금 3,700원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축척 변경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산 절차를 뭐한다?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오차는 기존 면적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면적을 그대로 결정 면적으로 등록해버리는 겁니다. 왜? 청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문도 사실 면적에서 상당히 뭐다? 중요 지문이거든요. 실제 원칙에서 어긋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지문을 가지고 정답으로 결정한 적은 없어요. 면적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그럼 오차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야 한다? 청산을 한다고요. 근데 전이라면 청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청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쓰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청산하지 않기 위해서, 축척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전원이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축척 변경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가 1000명입니다 만약에. 근데 999명은 청산하지 맙시다 했는데 한 명은 나는 반댈세 하면 뭐한다? 청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법 조문상에서 전원의 합의 이런 말은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 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요 지문도 출제인이 요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정도의 수준은 뭐다? 3분의 2 이상이 뭐다?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게 뭐다? 상당히 뭐다? 합리적인 법 조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경우에 청산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그래서 상당히 뭐다? 의미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암기할 때 이거 같이 암기해 두시라고요.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축척 변경 전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버리니까 증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하지 않는다. 그럼 역순으로 전 면적을 쓰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청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뭐다? 전원의 뭐다? 합의. 이것도 꼭 지켜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상당히 뭐다? 의미 있는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청산금의 납부 고지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뭐한다? 공탁. 납부고지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군데서 들렸죠. 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죠. 그리고 한 날이 아니라 뭐다?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문 참 좋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출제인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의 구조를 몇 개를 만들어 둔다? 2개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답 체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기회를 많이 주는 지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기간 내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서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이를 뭐한다? 강제징수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게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12번. 축척 변경은 예상 문제도 많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지금 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뭐해라? 많은 연습과 반드시 뭐한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목에서도 우리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뤄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반드시 출제되니까. 그리고 등록사항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다뤄봤죠. 예상 문제. 왜? 반드시 출제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는 애들은 보다 문항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연습해야 되니까. 가볼게요.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청산을 할 때는 위원회에 뭘 거쳐?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저금통 금액을 뭐한다?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번별 저금통 금액은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척 변경 시행자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저금통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조사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누구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1번 지문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뭘 조심해야 한다? 지적소관청과 뭐다? 위원회의 위치가 바뀌었을지도 지문이 상당히 매끄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이게 시점의 문제, 시점. 그럼 이 부분도 정답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람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 합계 차익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누구의 수입으로 한다?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럼 부족액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암기해버립니다. 부족액은 지자체가 뭐 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초과액과 부족액은 다 지자체의 수입과 뭐로 한다?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요. 아주 오래 전인데요. 너무너무 몇 회시면 나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 전인데, 그때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초과액은 지자체에 뭐로 하고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뭐 한다? 보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틀린 지문으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에 유행이니까 요즘은 이 내용 가지고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청산금 시행 공고일, 그 다음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아니구나. 시행 공고일 15일 이상 지자체의 수입과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1번 이 지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지 않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요. 뭐 주의해야 될 지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시행지역 안의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확정 공고일까지 이를 뭐한다? 정지한다. 그럼 정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우리가 축척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알게 되어 있으니까 축척 변경 측량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소재를 제외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다 새롭게 결정할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뭐 할 거고 확정 공고를 할 거고 그 확정 공고된 내용대로 지적 공부에 새롭게 표시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 공고가 되고 확정 공고까지의 사이를 보면 확정 공고가 되고 나면 토지의 표시는 새롭게 정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기간 중에는 굳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가 되면 확정 공고가 되면 새롭게 정리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기존에 있던 도면의 경계선은 뭐다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복원을 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란 거예요. 왜? 기존 도면은 뭐 한다? 없어지고 새로운 도면의 경계선이 등록될 거니까요.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 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이를 뭐 해야 한다?
정지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안 나왔는데 이 지문에 또 예외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만 듣고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문제 내기에는 너무 멀리 같은 것 같아서 예상 문제 싫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원칙적으로 뭐한다? 정지된다는 게 원칙은 이해하셨죠? 근데 예외적인 다만 또 이렇게 돼서 우리 법조문에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회에서 이것만큼은 정리해줘라라고 뭐한다? 의결을 하면 또 정리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보건측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도면은 새롭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데 우리 절차상에서 이게 있거든요. 기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 며칠 이내에 설치합니까? 30일 이내. 그걸 기준으로 축적 변경 측량을 해야 돼요. 근데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인접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17번지 토지 소유자는 말뚝은 이렇게 설치했는데 18번지 토지 소유자와 17번지 토지 소유자의 경계는 하나여야 되는데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말뚝은 17번지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말뚝하고 뭐다?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이 어렵나? 17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17번지 토지 소유자,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말뚝을 이렇게 설치했더라는 겁니다. 17번지가. 그럼 경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뭐라느냐? 야, 미쳤니? 경계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경계는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18번지 토지 소유자는. 그럼 이거 경계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뭐는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점 표지는 합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다시 측량할 건데 이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건 이도 저도 못하면 축척 변경 측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경계 말뚝이 설치돼야 할 건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니네들 싸우지 마라. 어차피 우리 측량을 다시 경계를 만들겠지만 니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점 말뚝을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 이때는 현재 있는 도면의 경계선을 지상에 뭐 시켜주겠다? 복원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원을 해보니 경계선은 어디더라? 예를 들어서 이쯤에 경계선이 있더라. 그럼 각각 여기다가 뭐 설치해라? 말뚝 설치해라.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계복원 측량을 허용한다고요. 그래서 요 법조문을 한 번만 듣고 가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가 있고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라고 우리 법조문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한 번만 듣고 가시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됐습니다. 없다라는 말은 제가 축적 변경은 정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 다 하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만 가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자,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정밀성이 뭐가 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여. 그 다음 축적 변경 시행자 간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를 막 해야 되는데 서로 경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 말뚝을 설치한 경계 복원 측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지문 여기 나왔네요.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거 축척의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이때 축척 변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의결 및 시도지사 대주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되는데 의결과 승인 절차는 뭐다?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지역에서 뭐다? 제외된 토지하고 뭐다? 합병을 전제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뭐만 새롭게 결정한다? 면적만. 여기까지 딱. 요 지문은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속 지문이 면적만 새로이 결정한다. 이 지문까지 같이 따라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지문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14번요. 14번.
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래 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편 재임도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에서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이런 애들이 다 축척변경위원회의 무슨 사항이다? 심의의결사항이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지문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재임도 금액의 결정, 청산금 산정, 이의 신청, 시행계획, 이런 지문이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축척 변경을 공부해 오면서 내가 익숙한 지문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누가 하더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뭐다?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무통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소관청에서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 하셔라? 암기하고 가시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15번. 자, 15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